자, 오늘 이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약간 계산하는 게 조금 나와. 그래봤자 4층연산이야. 4층연산 할 줄 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먹이 관계라는 표현이 나왔어. 이거를 두 개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 이 먹이 관계라는 말은 먹이 사슬의 관계, 먹이 그물의 관계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거든. 이렇게 먹이 관계라고 하는 거,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인데, 그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 형태인 거야. 어떤 생산자가 있으면 그걸 1차 소비자가 먹고, 그 다음에 2차가 먹고, 그 다음에 3차가 먹고, 최종 소비자까지인데, 이게 일렬로 그러니까 사슬 형태로만 쭉 연결돼 있어. 그 문제가 뭐냐? 하나가 붕괴되면 나머지가 같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봐봐. 풀 나무부터 시작해갖고 풀, 나무, 나비, 거미, 참새, 그 다음에 매까지 최종 소비자는 인간이라고 할까? 인간이 매를 먹나? 몰라. 무슨 맛일까? 뜬금없이 한국이지. 여기 보면 여기서 한 라인만 쫙 따지고 보면 그게 먹이 사슬인 거야. 그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얽히고 설킨 게 지금 먹이 그물 형태가 된 거거든.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가 사슬 형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고. 하나가 뭐 특정 사건에 의해서 어떤 나비가 멸종하는 바이러스가 퍼져와. 그럼 나비 다 죽으면 거미 다 죽고 참새 다 죽고 매도 가는 거야. 복잡해야지만 다른 거 먹고 살아남고 싶다. 뭐 그런 관계가 이제 먹이 관계 얘기예요. 그래서 먹이 그물 관련된 거. 근데 교과서에서 이 먹이 사슬을 먹이 관계로 그냥 표현한 책이 있어. 너네 미래의 책 쓰나 모르겠다. 그 먹이 사슬을 먹이 관계랑 같은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쓴 책이 있다고. 아니면은 이 먹이 관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거 가지고 또 달라지는 문제 답이 있어요. 풀어보자. 하여튼 됐고, 이 먹이 그물 형태여야지만 생태계 평형 관련된 얘기 걸로 적어줘야 되는데, 먹이 그물이 옆에서 적어놔. 생태계 평형 유지에 유리하다. 평형 유지에 유리하다. 먹이 그물 형태가 먹이 사슬 형태보다 평형 유지에 유리하다. 하나가 우연찮게 망가져도 다른 거 먹고 살면 된다. 근데 서울에 살면서 이런 거 네가 볼 일이 뭐 있냐? 참새 말고 뭐 볼 일이 거미, 나비, 다람쥐, 토끼 거의 볼 일 없지 않냐? 네 집 뒤에 토끼 뛰어다니는 거 봤냐? 쥐 정도? 그 쥐 봤어? 쥐가 궁지에 몰리면 그 궁지에 몰린 쥐는 사람도 물기세로 달려든다. 내가 이거를 언제 경험했냐면 우리 집 뒤에 이제 내가 이제 흡연자 시절에 담배를 많이 필 때 이렇게 해갖고 건물이 있고 옆에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고 여기는 막다른 길이야.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높이가 있잖아. 근데 쥐가 나를 딱 보더니 일로 간 거야. 근데 이 건물과 계단과 벽 사이에 딱 걸리니까 얘가 도망갈 데가 아예 없는 거지. 그리고 막 이렇게 들고 거리더라고 막. 그리고 이제 느꼈겠지. 잘됐다 이거 느꼈겠지, 그지?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돌더니 그 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점프하면서 아! 하면서 달려들더라니까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기세에 놀라갖고 뒤를 비켜줬어. 쥐가 그러더라고. 정말 놀라웠어요. 야, 궁지에 몰린 쥐는 진짜 이거 사람을 물듯이 그냥 기세에 제압당했다고. 군대에서 막사에 쥐가 들어왔어. 어떻게 그렇게 보내줄 수가 없어. 뭐
도망다녀갖고 그걸 잡아 손으로 잡을 거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하게? 잔인하지만 때려 잡아야 돼. 뭐로 때려잡고? 총으로? 빗자루 막대기 부분으로 하면 이제 조준이 안 되니까 넓은 부분 있잖아. 빗자루 넓은 부분으로 때리면 얘가 기절을 한다고. 빡! 별로 안 좋은 기억이네요. 자, 이거 뭘까?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면은 에너지를 내가 순환이라고 안 하고 흐름이라고 적었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단어 잘 적어놔. 흐름이야, 흐름. 여기다 순환이라는 표현 쓰면 절대 안 돼. 물질이 순환하는 거지. 물질은 순환하는 거지만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한다고. 우주에서부터 빛 에너지로 들어오지. 뭐로 들어온다고? 유입될 때 빛 에너지로 유입되는 거야. 뭐요? 빛 에너지로 유입이 돼요. 그 우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흐름이지. 그럼 유출될 때는 무슨 형태로 나가? 열 에너지. 이거 두 개 적어놔 이거. 빛 에너지로 지구에 들어왔다가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순환이라는 표현 안 쓰고 흐름이라는 표현 쓴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생태계 안에서 돌고 돌지. 생태계 안에서 돌고 돌다가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거든. 생태계 안에서 돌고 돌 때 무슨 에너지로 돌게? 설마 이게 핵 에너지는 아니겠지? 지구 내부 에너지도 아니겠지? 정답은 화학 에너지. 포도당 같은 유기물에 담겨서 이동한다.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를 돌다가, 생태계를 돈다라고 하는 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쭉쭉쭉쭉 가서 최종 소비자로 가겠지? 그 과정에서 걔네들이 호흡하면서 열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우주로 나간다고. 우주에서 들어온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간다. 그래서 흐른다는 표현 쓴 거고, 생태계에서 머물렀다 가는 형태는 화학 에너지라는 거. 자, 그럼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될 거예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이동하더라. 먹이사슬 따라서 상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고.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그 다음에 걔네들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했는데 생명활동에 쓴다고 하지. 그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서 생명활동을 하는 데 쓴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방출한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상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생산자로 1000이 왔어. 그럼 그 1000을 전부 1차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고. 왜? 지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넘어간다고. 1000 중에서 만약에 100이 넘어갔다고 쳐봐. 그럼 얘가 100을 받았으면 그 100을 다 2차한테 넘겨? 아니야. 그 중에서 10 정도만 넘긴다 그 얘기야. 그게 지금 이 얘기라고. 상위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준다. 왜? 지가 써야 되니까. 알겠지? 지가 써야 되니까. 했어요. 자, 여기에 그 광합성을 한 결과물, 광합성을 해갖고 이제 포도당의 에너지를 얻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지금 나왔어. 1차한테 넘어가는 거는 일부만 넘어간다고. 그러면 일부를, 그 넘어간 일부가 아닌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밑에 있는 세 개 다 적어야 돼. 첫 번째, 낙엽량과 고사량으로 가. 생물로 따지면 사체 얘기인 거지, 이거. 낙엽량과 고사량으로 가고. 두 번째, 세포하면서 지가 쓴다고. 세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 지가 쓴다고. 이건 지가 쓰는 거지, 이거. 세포호흡과 성장은 지가 사용하는 에너지인 거야. 그 다음에 1차 소비자한테 넘긴 거는 상위 영양단계한테 넘겨준 거고, 낙엽량과 고사량이 있다는 거야. 얘는 어디로 가? 얘는 1차 소비자한테 갔잖아, 먹힌 거는. 얘는 누구한테 가는 거지? 분해자한테 가는 거지, 분해자. 친구들, 요건 분해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분해자. 얘는 1차 소비자한테 가는 거고, 얘는 분해자한테 가는 거고, 이건 지가 쓰는 거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건 얘만 얘기하는 거야. 분해자는 상위 영양 단계로 취급 안 해. 알겠지? yes. 밑에 요 관계를 좀 보면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물질 같은 경우는 순환한다고 그랬지? 물질은 순환하는 거야. 거기 체크해보자. 물질은 뒤에 보면은 순환한다. 여기 보면 유기물과 무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한다고 그래.
유기물과 무기물.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진짜 먹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기하는 거고, 무기물에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물질을 얘기해요. 뭐 CO2나 H2O 이런 것들. 얘네로 전환되면서 서로 순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뒤지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 순환한다. 순환한다. 다음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건 흐른다라고 돼 있지. 거기 체크해볼까? 어디 갔냐?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얘기. 비대에너지로 들어와서 여기 봐봐. 비대에너지로 생태계에 들어와서 열에너지로 나가지. 그지? 그래서 흐른다라고 표현한 거야. 물질은 이 안에서 돌고요. 중요한 표현 여기 나왔지. 물질은 순환, 에너지는 흐르고. 이거 강조하시면 됐고 뒤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 얘기 한번 해볼게. 생태 피라미드. 이거 생태계에 관련된 그 물리량을 어떤 그 양을 수치를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건데 생산자 소비자 그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형태. 이게 피라미드거든. 이걸 뒤집으면 역피라미드라고 그래. 먼저 피라미드 형태로 나오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라고. 첫 번째, 에너지가 피라미드 형태야. 에너지. 생산자가 제일 많아.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거는 피식된 것만 넘어가는 거지. 나머지 호흡하기 위해 쓴 거, 생장하기 위해 쓴 거, 낙엽량, 고사량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야 아직. 그래서 일부만 넘기고 일부만 넘기고 일부만 넘기니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계속 줄어든다. 두 번째, 개체수도 마찬가지야. 제일 많은 게 생산자지. 최종 소비자의 개체수가 제일 적잖아. 호랑이가 수만 마리고 인간이 10마리고 이러면 좀 안 맞지 않겠냐? 최종 소비자일수록 개체수가 적어. 세 번째, 생체량. 생체량은 제곱미터당 몇 그램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곱미터라고 하면 1제곱 1제곱 이 미터에 사람 한 명 있으면은 그 사람 한 명의 질량이 들어간 게 생체량이라는 거지. 맞지? 그 생체량 누가 제일 커? 역시 생산자가 제일 많다. 알겠지? 근데 이 피라미드형 말고 역피라미드형 나오는 거를 우리가 외워야 돼. 역피라미드형. 첫 번째, 개체당 생물량. 최종 소비자가 덩치 제일 크지. 최근에 에버랜드에 가서 호랑이를 봤는데 정말 크던데. 곰을 봤는데 정말 크던데. 엄청 크다. 개체당 생물량이 역피라미드야. 다음 2번이 그 에너지 효율도 역피라미드야.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전 단계에서 넘어온 비율, 이게 에너지 효율이거든. 예를 들면 전에 1000이 있었어. 그 중에서 200이 넘어왔어. 그럼 20%지. 근데 200에서 20이 넘어왔어. 그럼 10%지.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뭐 5가 넘어왔어. 그럼 25%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 이게 효율이야. 1단계로 넘어갈 때 얘 에너지 효율이 20%인 거고 얘 에너지 효율이 10%인 거고 얘 에너지 효율이 4분의 1이니까 25%인 거라고 지금. 응? 계산 잘못했는데? 에너지 효율이 점점 높아지는 데 계산 잘못했는데요? 100으로 해갖고 10%로 갖고 20으로 해갖고 20%로 갖고 그 다음에 40%는 몇이지? 8? 이렇게? 이렇게 해야 숫자가 많네. 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는 게 이 뜻이야. 1000에 대해서 10%만큼만 넘어왔으면 그 다음은 100에 대해서 20% 넘어오고 그 다음 20에 대해서 45% 45%봐. 40%인데 40%. 25%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8, 26%죠. 25%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위로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그거야. 세 번째가 뭐가 있냐? 생물 농축 정도가 있어. 생물 농축. 생물 농축 들어봤어? 중금속이나 이런 거는 배출이 안 돼.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이 돼갖고 지방 조직이 축축되거든. 그럼 그거를 다음 세대 애들이 먹으면, 다음 소비자 애들이 먹으면은 그대로 또 다음 소비자의 지방층이 축적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최종 소비자에 가서 생물 농축된 정도가 제일 커지게 된다. 요거고요.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1페이지.